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학업과 취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4월이라 아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취업 뉴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전 5일부터 567명 대졸공채해서 이번 10일에 건국대학교에서 전력그룹사 공동 채용 설명회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달 전 정도에 채용 공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채용 공고에 보면은 뭐 거의 뭐 10장, 11장, 12장 되게 많은 이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선발 분야, 인원, 그리고 필기 시험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요번에 567명 뽑겠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경쟁률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요번에 근데 보면은요 송배전 쪽에는 392명 상당히 많은 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곳이 사무거든요. 근데 이쪽에 채용 인원이 84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토익은 700점 이상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한번 이 강의를 갔다 왔는데 이 토익이 아직도 뭐 그래도 700 이상이지만 더 높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지원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최근에는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수준 점수에 뭐 한 1, 2점만 높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턱이지 이게 무슨 점수가 높다고 이 좋은 점수를 주거나 뽑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0점 이상이면 701점만 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학 점수만 챙겨두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그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렇게 전력 관련된 그 전력 그룹사라고 하죠. 이쪽에서도 지금 신입사원 채용한다고 공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채용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전력 관련된 회사에 난 좀 관심 있었다 하는 분들은요. 이 지금 전력 관련된 공기업들이 지금 채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또 박람회가 있다고 하니까 건국대학교 세천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아웃소싱 타임즈에서 국내 30대 기업 평균 근속 연수 10.7년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친절하게 30개 회사의 그 근속 연수를 표로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7년이네요. 그러니까 30살에 입사하면은 40살에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아직도 그 대학생들 중에 이 취업을 하면 고용이 보장돼서 뭐 50대, 60대 정년 퇴임할 때까지 나는 열심히 하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좀 계시더라고요. 좀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근속 연수가 10년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회사는 가장 긴 회사는 기아자동차네요.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자동차, KTNG,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기업이 아닌 것도 근속 연수가 긴 곳이 있네. 그리고 또 잘 보시면요. 뭐 연봉이라던가 복리후생이나 고용 브랜드 그러니까 어디 내가 취업했을 때 딱 명함 내밀어도 괜찮은 회사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대기업 하느냐? 여기 딱 보면 나와요. 근속연수 괜찮죠? 왜 괜찮겠어요? 왜 길겠어요? 회사가 해주는 게 많고 급여 괜찮기 때문에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좀 요 최근에 뜨는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회사들 말고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올라간 기업들 좀 보면은요. 하위권에 좀 들어와 있는 회사들 많아요. 자, 근속연수 3.2년, 3.5년이면 입사한 다음에 대리도 진급 못하고 나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속연수를 잘 챙겨 보시면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냐 복리후생이냐 사실 다 좋은데 근속연수를 좀 따져 보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 보시는 것도 취업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금융노조 성차별 채용 의혹 국민 하나은행 노동부 고발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취업에 강의 가서 많이 좀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으로 많이 받는 건데 혹시 여자도 뽑나요?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글에 보면은요 이미지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그 신입사원들 뽑잖아요.
그럼 신입사원들 뽑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연수 같은 데 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산에 간다거나 바닷가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뭐 멋있는 뭐 회사 로고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 그 사보 같은 데 실으려고 찍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 사진들 보면은요. 저는 꼭 그래요. 남자랑 여자 숫자를 꼭 세봐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한 친구한테 요 정도 뽑아 너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에 뭐 2015년 14년 13년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한번 사진을 구해 보세요. 이게 구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잘 보면요 그 비율이 거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이런 게 실제로 차별이 존재하고 그 내가 성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당연히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약간의 좀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세워 보시면은요 얼추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 조작을 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하고 연계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최근에 이렇게 좀 채용 비리가 나오는 것들은 뭐 면접이나 이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가에 된 점수를 뭐 조작하거나 바꿔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하고 조금 헷갈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냥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종합 기사라고 해서 쭉 나온 거를 그냥 한번 캡처해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청년 고용 정책에 쏠린 관심에서 쭉 나오거든요. 이제 고용부 장관께서 이제 쭉 한 나오는데 청년 일자리 얘기하는데 장관님 사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1번이거든요. 물론 제일 주무를 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일단 청년들 정책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왜 계속 이런 쓸데없는 사진이 더 많은가? 이거 일단 저도 좀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청년들 얘기가 있어요. 취업준비생들이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해갖고 이제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일자리, 그 양질의 일자리, 디센트 잡은요, 민간에서 창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창출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일자리들은요, 뭐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고요. 또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그 일을 주면은요, 형평성의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계속 고용하면 왜 안 됩니까? 뭐 공무원하고도 형평성 생기죠. 공무원 되신 분들 시험 열심히 봐갖고 공부해서 어렵게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 안 보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급여를 주면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자리는요 결국은 민간에서 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워낙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단은 팔을 걷어붙이면서 해주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여기 어렵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이거 뭐 말 많이 해서 뭐예요? 뭐 대안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요. 매년 나와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숫자 위주로 항상 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취업 관련된 일을 중간에서 대행하는 뭐 관련된 사람들 급여나 복리후생 꽝이에요. 그런 거부터 챙겨야 되거든요. 청년들의 취업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박봉에 야근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중간에 당연히 이 정부에서는 직접 사업 안 하거든요. 어떤 업체에 당연히 위탁을 하고 그 위탁 업체에서도 또 당연히 마진이 남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요. 저는 진로라고 봐요. 일단 대학에 입학해서 진로 고민이 시작돼요. 이거부터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니고 나서 취업을 한 다음에 인생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들어와 갖고 이 퇴사하는 친구들이 회사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했다.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조기 퇴사하는 이유부터 찾은 다음에 역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역산으로 가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조기 퇴사를 하지? 그럼 이 사람들이 취업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지? 그럼 이 친구들이 대학 때 어떤 진로 결정과 교육을 받았지? 그러면 얘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지? 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피력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여기서 적발 힘든 민간기업 취업 청탁, 취업생 울분해서 이 기사 되게 길어요. 3명의 기자분이 쓰셔가지고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팩트만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프랜차이즈 이번 달 채용 아니고 가맹점 우리 제품 깔리더라 뭐 이런 건데 왜 많이 나온 얘기죠. 그리고 뭐 대기업 임원이 1년에 5-6건 정도 청탁 받는다. 그리고 뭐 고위층 관계사 내부 임원 자녀들이 뭐 청탁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이거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인사청탁 및 이 특혜 채용해서 목격한 적이 있다가 뭐 50%가 넘고요. 뭐 대가를 제시한 적도 있다. 뭐 실제로 일단 서류 전형 무조건 합격했다. 뭐 아니면 조금씩 바뀌는 채용 공고 이런 거 좀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요, 최근에 드러난 채용 비리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중앙공공기관 2311건, 예, 지방공공기관 1488,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 뭐 진흥원 이런 데겠죠? 989,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 시끄럽죠? 54건. 그러면 사기업은? 하고 물음표 딱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 의미심장하게 동그라미가 더 크죠?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걸 좀 내포하는 의미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이런 좀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취업 컨설팅 개인 1대1 컨설팅을 하던 시절에 한 친구를 마포에 있는 모 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2대 그러니까 두 명이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이긴 했는데 면접관이 3명 그리고 최종 면접 올라온 사람이 2명.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제가 지도를 한 친구고 그 친구가 좀 여러 번 떨어지고 면접을 많이 가봐서 되게 면접을 잘 보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면접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 옆에 친구 되게 못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겼다, 내가 붙는다 그랬더니 면접 끝날 때쯤에 갑자기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 종이 이렇게 프린트한 걸 덮더니 미안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인턴을 오래 했고 우리랑 알던 사이고 저 친구가 원래 내정자인데 자네가 너무 잘하면 곤란하지 않아? 이러면서 아주 웃기죠. 예, 이렇게 해갖고 떨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예, 저도 그때 그냥 그 친구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뭐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물론 그 친구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뭐 파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나중에 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예, 여러분들 같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 다음 기사는 캠퍼스 잡앤조이에서 취업준비생 45% 인턴 후 정규직 전환율 높았으면 해서 이렇게 쭉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턴 근무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최종 면접을 하기 전에 보통 면접이 2번 나눠진다고 봤을 때 서류 전형하고요. 면접 1차를 한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너가 우리 회사 괜찮은지 너도 다녀보고 우리도 너가 괜찮은지 한번 필드에서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게 서로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는 사실 다른 말로 평판조회 면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인턴 기간 뭐 짧게는 뭐 2, 3주 길게는 한 2달까지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평판을 조회해서 최종 면접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전원 다 그 최종 면접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턴 수료로 끝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최종 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한 주류 기업에 이 채용 전지역 인턴 이 보낸 친구 같은 경우도 최종 면접을 가게 됐는데 거기 못 간 친구들도 있었고 딱 가니까 자기랑 같은 지점 대리점에서 일했던 그 친구들 3명이 있었는데 자 너네들 면접 보면 셋 중 한 명만 붙고 2명 떨어져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긴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식료품 관련된 회사에 인턴 이제 갔던 친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환율이 35%, 이 정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공기업은 사실 한 96, 7% 전환이 됩니다. 뭐 떨어지는 분들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규직 전환율 좀 더 높았으면, 저도 이거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원 되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의 기업들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에서 취업준비생 창업 고민한다 해서 3위가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한다. 여러분들 창업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이 인터넷 쇼핑몰 하겠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생계형 창업하고 기술 창업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생계형 창업 여기 지금 사진이 같이 나와 있는데 야시장에서 뭐 순대 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초밥 만들고 이거 생계형 창업이에요. 이거 기술 창업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뭐 지원 끊기면 망한다 저런 거예요. 왜냐면
저런데 뭐 자리나 임대료 같은 거 안 받고 일단 자리를 마련해주고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저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 창업해가지고 가보면 싸지 않아요. 비싸요. 다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런 생계형 창업 쪽으로 청년들을 유도하거든요. 아니 대학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이 저런 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창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사대 보험에서 전화 와요. 사업자 내셨으니까 이제 도리를 다해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딱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취업을 해서 내가 실제로 잘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경력을 쌓고 대인관계가 쌓이고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서 창업을 한다 이런 부분은 내가 기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좀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업 선배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4년제 졸업 후 전문대 유턴 입학 1,500명 역대 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4년제 조ек을 졸업하고 전문대로 다시 들어가는 친구들 혹시 주변에 아마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봐요. 이렇게 강의 현장을 전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은요, 특히 보건 계열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당장 중간에 유턴 신입생이 선호하는 전공은 간호보건 실용예술 순이었다. 뭐 실용예술 쪽이야 본인이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뭐 못하다가 졸업하고 다시 가는 뭐 이런 케이스일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간호보건 계열은요 정말 많아요. 특히 간호학과. 제가 전에 만났던 친구도 대전에 가서 하는데 4년제 나왔대요. 나이가 2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유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취업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4년제도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른데 또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친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학사 편입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대 유턴 입학하는 친구들 이쪽에 많고요. 그리고 뭐 비서실무나 서비스 관련된 전공이 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취업률 자체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전문대로 유턴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진학할 때 이런 걸 잘 잡아줬으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23살, 4살에 졸업하고 안 되면 25에서 다시 입학하면 이미 20대 후반이 돼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평생 소득 부분에 보면은 많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게 뭐 역대 최다 해갖고 전문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진로 교육을 처음부터 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게 좋고 이게 줄어든다 이런 기사가 나중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직업 방송에서 조금 다시 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취업이 보인다와 그리고 성공 취업 엑스파일 여기에 좀 나가서 최근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가 올리는 방송과 함께 같이 검색해 주시면 제가 또 취업 관련된 얘기한 거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